자, 여러분, 이제 80일의 전사, 60일의 전사들이 나올 시기고요. 역사적으로 수능의 전사들은 죄다 뒤졌어요, 진짜로. 킬인드 액션이야.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안 될 짓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될 만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여러분 설득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나 뭐 아니면 수많이 오르비 친구들 좀 볼 거 아니야. 근데 예전하고 좀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좀 아까운 점들은 뭐냐면 상당히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토양에서 싹을 못 틔우고 있다.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한테 필요한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이야. 그러면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케어, 뭐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태권도도 배우고 미술학원도 다니고 피아노도 하면서 그렇게 학생들이 좀 관리받을 수 있고, 솔직히 걔네들 피아노 잘 치면 뭐 할 거야. 피아니스트 애들 잘 치면 되는 거지. 뭐 태권도 잘하면 뭐 할래. 태권도 선수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야. 그 빙수 같은 얘기야.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생각을 해봐. 이게 한 4,000년, 6,000년 정도 돌아가 봅시다. 싸움 잘하면 뭘 할 거야가 아니야. 그땐 싸움을 잘해야 생존하는 거야. 사냥 잘하면 뭘 할 거야가 아니야. 사냥을 잘해야 생존하는 거라고.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생존하는 거고요. 그런 거거든. 지금 이 시기는요, 잘 들어.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이 되게 잘못돼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이 되게 잘못돼 있다. 거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뭐 수업 끝날 것 같으니 짧게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얘기하고요. 자, 저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반해 드릴 선장이고요. 80일의 크루즈 탑승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게 말로는 안 듣는 것 같아서 좀 강제성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모의고사 무조건 쳐야 돼요, 여러분. 아니,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니까, 여러분. 이건 인과관계.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결국 시간 안에 실전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직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강제고요. 제가 최대한 시간표를 짜드릴 테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든 학생들은 와서 칠 수 있게, 또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학생들은 다음날 칠 수 있게, 비대면 친구들은 시간을 정해서 칠 수 있게 딱 할 테니까 무조건 한 번 이상 치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 이상. 그리고 신청자에 한해서 제가 지금 다른 과목도 보고 있거든요. 가르치진 않아. 근데 지금 모의고사는 알다시피 제가 봤을 때 내가 다 본 건 아니라서 이게 제일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혜원 모의고사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거 공동구매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꺼지라 그러면 여러분 알아서 사서 들고 오시면 여러분 치는 느낌들을 좀 볼게요. 영어는 지금 잘 모르겠어. 영어는 뭐 요즘 EBS 감점 연계돼가지고 마탱이 갔다며 알아서들 잘 하실 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 힘들어하는 포인트에서 제가 팁들은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대처를 하고, 국어 수학, 그러니까 수능 오전 일정이잖아요. 수능 오전 일정을 10회 이상 여러분 강제로 제가 끌고 갈 테니까 그냥 하세요. 하시라고. 제발 좀 믿고 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 뭐 특강 들어라, 부충 영상 들어라, 절대 안 듣죠. 그래서 추석 특강하고 실전 모의고사, 평가원 특강 그냥 강제로 갈 거고, 추석은 당연히 수업을 합니다. 저는 놀랬어요. 추석 때 휴강하시나요? 야, 고3이 휴강이 어딨어?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나는 20년 동안 추석날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추석날은요, 공부를 더 할 때요. 얼마나 좋아. 일정이 없잖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인강을 들을 수 있다니까? 2배속으로 조지잖아요. 20강을 들을 수 있어. 이틀 공부하잖아. 탐구 한 과목이 끝나. 4일 공부하잖아. 여러분, 탐구 2과목 개념을 다 착살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땡큐야. 그걸 왜 휴강을 하지? 너희 인강 들으라고? 아니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들을 애들은 나와서 들어. 내 눈앞에서 들어. 자, 특강은 무조건 강제고요. 추석 휴강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올해 추석 휴강하면 내년도 추석 휴강해야 될 거야, 아마. 내년은. 알겠니? 그래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탁 치고 따라오시고,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좀 되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불연속점이 분명히 있어요.
메디컬 계열은 불연속적입니다. 의, 치, 약, 한, 수.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불연속점이 맞아. 그래서 얘네는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막 교대에서 이대 초등교육과가 어떻고 서울교대 어떻고 그런 거 없어. 교대 애들은 기본적으로 요만한 걸 요만큼 생각해. 내가 다녀봤으니까 한 얘기 아니야. 요만한 걸 진짜 요만큼 생각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이상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특수목적 대학 애들이 되게 시야가 좁아요. 존나 좁아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 특수목적 대학 간 친구들. 그래서 메디컬 계열 및 특수목적 대학은 성공과 실패가 있고 성공 all thing이고요. 실패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 중 하나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근데 특수목적 대학을 지망하지 않는 친구들은 니네 간만큼 성공이라니까. 니네 간만큼 성공이야. 니네 간만큼 성공이라고. 입시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입시 정말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모른다가 100% 모른다는 아니야. 이쯤 갔으면 여기서는 정규분포야. 무슨 얘기냐? 내가 수능날 이 정도 왔으면 이 나라에서의 정규분포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의대 갈 확률이 생겨요. 알겠니? 내가 입시날 이 정도에 있으면 예를 들면 이 정도 갔어. 의대 갈 확률이 이 정도라고 치자. 이 정도라고 치자. 얘는 저기 요만큼 있겠지, 예를 들면. 무슨 얘기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인서울 이과 갈 확률이 이 정도라고 치자. 그럼 얘네들은 이 정도 되겠지. 됐어?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인 거야. 선생님 숨 막혀 뒤질 것 같아 힘들어요. 몰랐니? 인생 그런 거야. 나는요 인도 유튜버들 보면서 뒤지겠다 힘들겠다 별로 생각해 솔직히 그렇게까지 저는 걔네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막 인도 가서 현타 왔다 이런 게 공감이 별로 안 되는데 오히려 저는 재밌겠다요. 왠 줄 알아요? 제 인생이 더 터프하고 더 거칠었거든. 그냥 말 나온 김에 딱 이분만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목포에 살았어요. 근데 목포 나 이제 알았어. 야 목포는 주먹 자랑하면 안 된대. 씨발 그런 동네에 살았다니까. 진짜 개, 샹, 양아치 깡패들이 그냥 널려 있어. 내 친한 친구들에도 중학교 때부터 생활한 애들이 좀 있었어요. 진짜야. 야 그런 데서 살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진짜 사람의 끝을 봐. 사람이 아니지. 거의 짐승이야. 제발 이게 지역비 아니다. 지역비 아니야. 내가 겪었다고. 아무튼 그런 데서 겪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터프해졌고요. 그래서 인도 정도는 약간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가? 그거 딱 보면 알겠는데? 왜 그걸 가지? 야, 너 그거 사기당하는 걸 왜 하고 있지? 유튜버야? 이런 느낌으로 저는 봐요. 근데 바꿔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되게 좋은 환경에서 운 좋게 살았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과연 그 행운이 평생 갔으면 난 좋겠거든? 갈까? 사고 안 터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전 지구적 재난의 시작이 이미 됐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30년, 80년 봐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믿을 건 여러분 자기 자신밖에 없고 그렇게 매 순간 거듭나고 달라지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작년 이맘때 제 영상들이나 작년 이맘때 제 핸드폰에 캡처되어 있는 제 업무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 창피해.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도 좀 성장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구평대비를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되는 한 장 파이널 좀 외워 이제. 다시 캡처해서 올려준다. 두 번째, 구평전후에서 전과목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체크 포인트에서 한번 내가 호흡을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이거는 무조건 문서화하시는 거야. 문서화. 그리고 하나 더. 이 시기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야. 특히 올해 학생들은 공부량이 되게 작기 때문에 코로나 환경 때문에 공부 방향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되게 차원이 다른 극다의 시간이 올 거고 지금 역시 재수생들은 저력을 보여줘서 지금 제 수강생들 중에 재수생들은 거의 100% 1, 2등급 수렴할 것처럼 보이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9월, 10월 되면 또 체력이 깎여. 무조건 텐션 유지하시는 거야. 고3들은 따라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를 뿐이요.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항상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 수능날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기도할 거예요. 뉴욕에서 할 거야, 뉴욕에서. 뉴욕에서, 씨발. 이제 놀면서 기도할게요. 놀면서 기도하지 않고. 근데 당일만큼은, 씨발, 내가 안 놀고, 내가 아주 경건하게, 내 영천수 떠놓고, 우리 춘향이의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어 쓰셔야 돼요. 자, 이 지문인데, 실전 모의 풀어라, 제발. 자, EBS 풀어라, 제발. 안 풀죠? 강제로 풀렸고, 역시나 강제로 풀리니까 좋은 것 같아. 이거 풀었죠, 다들? 잘 들어. 여기서 진짜 개박살난 친구들도 있고, 선방한 친구들도 있는데, 수업을 얼마나 소화를 했냐, 못했냐, 머릿속에 남아있냐, 아니냐, 그 차이야.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얘는 비평지문이잖아, 비평지문. 비평지문을 까먹으면 어떡해. 지금 평가원의 아이덴티티라니까요. 최근 평가원 교수님들 아이덴티티야. 이제 비평교육이라고 용어도 못 썼던 이감희, 기존의 일타 강사들이 제 걸 워딩은 베껴 쓰고 있어요. 뭐 좋은 변화인데 내용도 좀 베끼시죠. 베끼세요. 괜찮아요. 뭐 나중에 뭐 배우한테 배운 적 없다, 영향 받은 적 없다, 뭐 알 사람도 알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뭐 저는 다시 한 번 얘기지만 다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발 좀 베끼셔서 다 같이 학생들 좀 똑바로 가르쳐 보자는 생각도 있는 거야. 베끼셔도 됩니다. 생색 안 낼게요. 돈 달라고 안 할게요. 자, 비평지문이고, 비평지문은 이렇게 가시라 그랬죠. 항상 얘기하지만 비평문에 있고 지문에 있고 보기 선지에 있을 때, 문제에 있을 때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건 자꾸 보기에 의존해서 풀려고 그런다니까. 아니라고. 비평에 A라고 나와 있고 지문에 B라고 나와 있으면 B가 틀리고 A가 맞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어? 그래서 비평이 아예 그냥 절대적 준거예요. 여기서 시작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가 힘들질 않아. 왜? 비평의 작품 해석이 다 나와 있거든. 이 서동지전하고요, 두껍던 특히 서동지전 되게 어려운 소설이에요. 어렵다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율리우스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거는 책 한 권이 한 문장이야. 씨발 죽이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걸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왜 어렵냐면 고전 소설의 문체 중에 우리가 현대 소설을 읽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또는 현대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제주도 빡센 방언 듣는, 제주도 빡센 사투리 듣는, 이 영어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그 수준의 빡셈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 아니 비평을 줬잖아. 그럼 얘가 절대 준 건데 왜 이걸로 안 읽냐고. 비평에서 조져놨어야 돼. 안 그러니까 작품 들어가서 못 읽고 터지는 거예요. 비평에 다 들어와 있어. 이거 풀어본 애들은 알 거야. 틀린 애들은 할 거예요. 고쳐라. 자, 두 번째, 그걸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문학에서의 개념과 독서 구조를 잘 잡아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평문은 크게 세 구조인데, 1단락에서 문학 개념화 세팅을 하고요. 2단락에서는 나에 대한 비평이고 3단락에서는 다에 대한 비평인데, 그게 녹아나진 않아. 그게 여러분이 보자마자 알 수는 없어요. 나, 다를 명시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그 힌트들을, 그 함축된 정보들을, 숨겨진 정보들을 읽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작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자, 쓰고 가. 비평은 뭐라고? 1. 절대 준거. 뭐보다 앞선다? 지문보다 앞선다. 뭐보다 앞선다? 보기보다 앞선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일로 와. 두 번째, 지문에 B로 나왔고 보기에 C로 나왔잖아요. 지문이 맞고 보기가 틀린 거야. 알겠어? 항상 우선순위는 이렇게 갑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 기억하세요. 선생님 보기에 있는데 왜 틀려요? 지문이 없으니까 틀리는 거야. 선생님 보기에 있는데 왜 틀려요? 비평이 없으니까 틀린 거라고. 반대로 비평과 보기가 달라, 지문과 보기가 달라. 그때 준 거는 비평이고 지문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계속 볼게요.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을, 그리고 조금 헷갈려서 다시. 지문이나 비평이 없는데 보기에 있으면 그걸로 고를 수는 있어요. 다시. 지문이나 비평이 없는데 보기에 있으면 그걸로 준 거라 삼을 수는 있으나, 충돌날 때는 무조건 비평이 상이 준 거야. 충돌날 때는 지문이 차상이 준 거야. 아시겠어요? 최상이 준 거 비평, 차상이 준 거 지문. 보기는 최하위 준 겁니다. 제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원래 그래.
그냥 미분법 문제처럼 미분 문제는 미분을 해. 왜 미분 문제는 미분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 제발 좀. 그건 대학 가서 해. 대학 가서 내가 연구해 그건. 우린 지금 시험 치고 있고 시험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념 잡으라고요. 세 번째 뭐 하시라고? 독서 구조 잡으시라고. 갑시다.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을 인격화하여 사람의, 자, 봐. 이게 뭐야? 우화의 개념이잖아요. 풍자, 인격화, 우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게 뭘까? 우리나라 배경 세팅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자, 그럼 봐. 뭐야 이게? 네, 이제 좀 압시다. 역사적 상황은 뭐다? 시대정신이다. 이게 왜 저는 좋은 줄 알아요? 방금 풀었거든? 이거 이일수는 평등견하고 엮여. 그러니까 평가원이 미친 거야 진짜. 내 밥만 먹고 맨날 평가원 지금만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다니까. 유튜브 봐도 평가원 생각밖에 안 나. 정말로. 너무나 재밌어요. 너무나 이제는. 그냥 유튜브 보면은 평가원 지문들밖에 생각이 안 나. 너무나 재밌어. 그냥 딱 이거예요. 자, 그럼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였냐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중세로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조선도 청나라도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태동했다니까. 그래서 특히 강조죠. 조선후기 향촌사회라는 배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잘 봐. 인물이죠. 향촌민. 사건, 인물이죠. 그리고 향촌사회 내 갈등 사건이죠. 어머나 서사 3요소를 그대로 세팅해놨구나. 서사 구성의 3요소를 그대로 세팅했구나.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세팅 보이죠. 그래서 문학 개념에 따라서 오케이. 향촌사회를 배경으로 향촌민이 어떤 갈등을 겪었느냐가 이 작품의 주제인 거예요. 너무나 쉬워지죠 이제.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는 왜 나타난 거냐? 농민층이 분화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농민층 어떻게 분화됐냐? 경제적 격차가 심화된 거죠. 빈부격차가 심한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경제적 질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존의 향촌사회의 유교적 질서가 새로운 경제적 질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부농층인 묘호 부민이 있고 얘네 때문에 더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배경을 소설로 그려낸 것이고 우화소설 기법으로 그려냈구나. 세팅 다 해준 겁니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읽었어야 돼. 빡세게. 존나 빡세게. 제가 비문학 포함해서도 이 정도로 빡세게 잘 안 읽어요. 왜 이렇게 빡세게 읽었어? 이거 못 읽으면 작품 읽으나 마나라니까? 알겠습니까? 비평은 진짜 아작 내놔야 돼. 정보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털어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승부가 나요. 그리고 너무나 땡큐였던 건 뭐야? 여기서 전사하신 분들이 킬인 더 액션 하셨던 분들이 존나게 많았고 땡큐. 그러니까 니네가 뚝배기 터져서 고치겠지. 수능날 안 틀리겠지. 감사합니다. 평가원 감사합니다. EBS 라고 제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 올렸습니다. EBS 저자분들 중에 진짜 이 지문 내신 분은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땡큐. 2단락 볼게요. 그럼 그 중에서도 뭐냐? 송사소설인 거야. 이 사람들아 송사소설 뭐 딱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 옹고집전. 그래서 내가 써줬어 여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자, 서사 줄거리를 끌어나가는 동력이 인물에 있는 경우, 사건에 있는 경우 둘 다인 경우 있었는데 옹고집전, 특히 사건, 송사소설이었고 얘도 송사소설이잖아. 그래서 송사가 보면 알겠지만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통해요. 보였어야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서사가 다 나오네. 재물의 탈취와 뺏김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갈등을 보여주는데 잘 봐. 핵심 인물은 요효 부민층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 주변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 첫 번째, 재물을 축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즘하고 별로 다를 거 없는 것 같다. 빈민구제를 했어. 그런데도 내 나이 새끼야가 된다는 거죠. 응? 야, 너 돈 좀 버냐? 한 100억 좀 벌어. 아이씨, 야, 좀 살려줘. 10억 줬어. 한 20억 더 내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걔네를 어떻게? 작품 의식은 좀 불쌍하다. 왜? 맨날 씨발 돈만 뺏기니까. 또 걔네들이 돈 좀 버네. 이번에 한번 털어볼까라는 부패한 관리들. 그네들에 대해서 비판. 그러니까 오히려 재벌들을 어떻게 보면 긍정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지. 쥐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 능력으로 돈 벌었는데 그거를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뺏어가고 더 달라 그러고 심지어 관료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탈취한다. 문제잖아.
근데 조선시대 이 시대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백성의 양식을 구걸할 정도로 아주 못 사는 상황. 근데 그걸 앙심을 풀고 송사를 일으켰네, 모렴치하다고 봤고요. 근데 그걸 결국 누구의 문제다? 지배층의 문제로 봤다. 야, 정말 깔끔하게 설계 잘했어요. 진짜 존경하고요. 정말 리스펙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지금 출제하신 선생님께 감사 말씀 저는 올립니다. 자, 내가 왜 그런지 알겠지? 이 1, 2, 3, 4, 5, 6, 7, 8, 9가 다 어디 나와 있어? 서동지전 스토리잖아, 이 사람들아. 이대로 서동지전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 이게 눈 껌먹껌먹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제대로 못 읽은 거지. 딱 이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보세요. 인물과 인물 주변에 여러 가지 이 1번부터 9번까지 사건과 그 사건 서사 다 보였어요. 그냥 작품을 읽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올지 다 보인 거야. 얘들아, 내가 비문학도 이렇게 안 읽어. 어디 내가 비문학 줄을 다 치냐 이렇게. 근데 비평이니까 이렇게까지 다 조져놨어야 된다니까. 3단락 가볼게. 한편 나이 다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유형도 있는데 봐. 그럼 뭐겠어 이게. 얘가 나고 얘가 다지 뭐. 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요. 한편 나이 다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 새로운 서사잖아. 아, 얘는 나에 대한 서사고 얘는 다에 대한 서사구나. 실제로 그렇잖아. 얘네 나이 가지고 서로 상석 다투겠다고 상석 안겠다고 난리잖아요. 두꺼비가 막 참다가 거의 뭐 한 내가 말이야 지구가 생겨날 때 태어났어. 뭐 이지를 할 거야 나중에. 상자에 오르기를 욕망하는. 정리합시다. 그래서 그런 인간상. 그러니까 이게 핵심 서사인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거짓말 쳐가지고 상자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풍자하기도 하고. 또 기존 질서, 시대 정신은 나이였는데 이게 영향력을 잃어가던 선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걸 우의적 비판적으로 봤고 특히나 요 부민층 성장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얘네들이 힘이 생겼고 반대로 몰락한 선비층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위험이 없어지죠. 심지어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막강한 힘을 갖고 지배층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들이 초대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렇게 굉장히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잘 드러낸 문학사적 가치가 있다. 너무 좋아요. 야, 그리고 봐봐. 내가 이 정도로 비문학도 안 처리하잖아. 왜 이렇게 빡세게 처리했겠어? 비평의 특성이라니까. 비평문에서 이렇게 못했죠. 그냥 죽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크루즈 태워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실 테니까 빨리빨리 탑승하십시오. 질문. 자, 좀 크게 잡아드릴게요. 이게 핵심이니까. 그리고 잘 기억해놔요. 제가 이걸 평등견하고 엮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금의 시대가요, 상당히 조선 후기에 개화기와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신문 질서가 타파됐잖아요. 그래서 신문제가 폐지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신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신문이 폐지가 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이제는 지구적 재난이죠. 환경. 그 환경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있을 것이고. 어쨌든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좀 얘기하고 볼게요. 자, 대개 만물의 경종을 앓거나 할 텐데 저 얼마 같은 건 없고, 그렇지. 송사소설 얘기하는 거잖아. 뜬금없이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송사구나. 흐름을 딱 잡아주셔야죠.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 공정하게 내가 송사할게. 그 얘기잖아, 지금. 공정함을 얘기하잖아. 소진의 말로서 이 얘기 왜 해요? 그러니까 고사 인용해서 그만큼 뒷받침하는 거죠. 알았어, 내가 공정하게 할게. 자, 그래서 뭐래? 우화소설이라며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원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람쥐로 빗댄 거라고. 서대지. 그럼 봐봐. 서대지를 즉각 창내하여 오라고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다람쥐가 원고고 서대지가 피고겠죠. 그러니까 원고라는 게 그러니까 고를,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주체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얘가 먼저 소송을 걸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오소리 너구리가 형졸이야. 얘가 뭐야? 관료잖아요. 그러면 딱 나왔지. 얘네가 뭐 하겠어? 딱 봐도. 그래. 서대지한테 돈 뜯어낼 생각을 하겠지. 비평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들끼리 쑥덕쑥덕합니다. 서로 이미 계략을 꾸미는 거지. 어떻게? 야, 서대주가 재물이 많아. 근데 얘가 좀 싸가지가 없더라고. 이번에 우리가 벼르고 있었으니까 참 잘 됐다, 야. 우리 좀 좁힌 다음에 어차피 소송당한 놈이 돈 주는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우리 돈 좀 받자. 계략을 꾸며가지고 권력을 악용해서 부민층에게 재산을 탈취할 계획까지 세웠죠. 그럼 좀 장면을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은 뭡니까, 지금? 오케이, 너 소송 걸었으니까 내가 공정하게 할게. 두 번째 장면은 부패한 관료들이 계략을 꾸미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호호탕탕한 기분을 바로하고, 왜? 아, 돈 삥 뜯게 생겼으니까. 씨발, 콩돈 생겼다. 약간 비하는 아닌데 약간 필리핀 이런 분위기잖아. 비하는 아니야. 근데 필리핀이 막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막 돈 주면 이렇게 되고. 태국도 좀 그래요. 태국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권력자, 하이소라고 하거든. 권력자가 이렇게 친구가 있으면은 문제가 별로 안 돼. 막 그런 식이야. 옛날에 지금 그런 거겠지. 또 갑자기 또 필리핀 또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호호탕탕하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서대주한테 온 거죠. 야, 서대주 튀어나와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아마도 백호상군이 그 당시에 지배층 권력자겠죠. 빨리 나와라 라고 했고, 독촉이 성화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송 때문에 잡으러 나온 거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기억나니 너희 혹시? 장기전 같은 경우에는 서대지 쪽이 되게 여유롭게 반응을 하죠. 오든가 말든가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죠. 혼비백산하죠. 서대주도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 뭐 어쨌든 잡으러 왔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서 계속해서 야, 근데 서대주가 나름 리더십이 있네. 너희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할게. 옛말에 일렀으되 칼이 비수라도 죄 없는 사람 해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버 3. 이번 송사도 신과 다람쥐 사이에, 그러니까 얘가 서대주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송사 이어지는 거 지금 보이죠? 송사 흐름 보였어야 돼. 그래야 편해. 아니, 무덤이 아니라 책체 원수라. 책체 원수가 뭐냐? 뭐지? 갑자기 비판을 하네, 씨발. 야, 권력자 비판이죠, 이게. 왜 그렇게 읽는 거야? 비평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난한 다람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배층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권력자 비판을 해버리네요. 무왕은 고사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고사 인용을 해서 너희 그 무왕만큼도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이따가 좀 중요하게 쓰이는 포인트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좀 이따가 다시 발췌독 할 필요가 있고. 근데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궁산에 거했다. 조상이 전해온 재물이 수천구에 지난다. 요사이 당천자 사급하온 율목이 사만주에 지난다. 항상 마음이 과복하다. 자, 봐. 여기 지금 뭐야, 이 사람의. 상황과 내면 심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하면서 갔으면 보였을 거라고요. 계속해서 아니, 상하 권술이 볼 일이 있어도 출필복 말 발피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도적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송사의 이유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명시적이진 않지만 아마도 이거겠지. 즉 무슨 얘기예요? 다람쥐 주장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가 이거지. 누가 훔쳐갔다고? 서대주가 훔쳐갔다고 한 거지 아마. 다람쥐 송사의 근거가 이거였겠죠. 내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자기 변호의 근거로 쓴 거죠, 여기를.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뭘 그 다람쥐 그지 같은 놈을 걸 내가 왜 뺐습니까? 두 번째는 다람쥐가 말이에요. 아주 그지예요. 성품이요? 아주 쓰레기예요. 얘는 욜로 합니다. 욜로. 재무설계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 충이라고, 이제. 오늘 벌어 오늘 쓰고, 카드 리볼빙으로 막고, 친구한테 돈 빌려가고, 돈 안 꾸고, 그런 애라고, 애당초 그런 애인데, 돈은 있었겠어요? 뭐가 넉넉해가지고 도둑 맞을 양비가 있었겠어요? 걔는 집에 훔칠 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됐죠? 다람쥐가 말이에요.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비평이 나온 겁니다. 옛날에 나한테 자꾸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줬어요. 근데 또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싸가지 없는 놈이 그거를 앙심 품고 소송을 제기했어? 봐. 다 비평이 나왔던 얘기잖아. 결국 뭐예요? 자기를 항변하는 거죠. 항변하는 과정에서 비평문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비평을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읽었으면 저도 어려워요. 생률 백자가 뭔지 내가 알 게 뭐야. 고식지게 뭐 중소고지 주소 왔다 갔다 정신없어서 나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근데 비평에서 읽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보이잖아. 됐죠? 그러면서 뭐래? 다시 한번 고사 인용을 해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쓴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백호상군이 듣고 판결을 하려고 준비 중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비평을 똑바로 못 잡았으면, 잘 들어. 이걸 학생들이 저한테 자꾸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고전소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 짚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적분 문제가 아닙니다. 경우의 수 문제였던 거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고전소설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평의 문제였던 거지. 계속 봅시다. 다로 가봅시다, 이제. 자, 여기도 미리 나왔잖아. 뭐가 나오겠어? 배경은 똑같아. 인물도 비슷해. 그런데 여기에 핵심 사건과 갈등은 뭡니까? 나이 가지고 서로 상석 얹으려는 거잖아. 봅시다. 장 선생의 맞손자. 자, 상황은 뭐예요?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청할 거예요. 그런데 백호상군이라는 권력자를 자기들이 초대 여부를 결정하잖아. 이거 비평에 나왔잖아. 이만큼 얘네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된 거고요. 근데 뭐래? 초대하지 말자가 됐죠. 또 이게 첫 번째 장면이죠. 그래서 백호상군의, 즉 기존 권력자의 초대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권력이 세졌다는 얘기. 두 번째, 도화가 만발하고, 이화도화 만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기 참 좋은 봄의 그런 때를 얘기한 거고, 넘어가서 장 선생이 다시 한번 파티를 할 거고, 그래갖고 서로 옵니다. 여기 봐, 여러분. 인물 존나 많아요.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장 선생, 아까 누구 있었어? 다시 장 선생, 맞손자, 백호상군이 있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또 봐, 이제.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진승손님이 들어온데, 뿌리 긴 사슴, 4번. 요망한 토끼, 5번. 승냥이, 6번. 방정맞은 잔나비, 7번. 요괴로운 영우, 8번. 여우, 두꺼비, 9번. 도치, 10번. 오소리, 11번. 두더지, 12번. 수달피, 13번. 인물 벌써 13명이야. 중요하겠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이거지. 얘네들이 이런 잔치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럼 이때는 기존 사회 정신과 기존의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해결이 안 돼. 주인이 해결을 해 못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금 주인도. 그래서 두꺼비는 위험도 없고 조용히 있었어. 그랬더니 토끼라는 놈이 나타나.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오케이, 너희 다 상자 앉으려고 하는지 알겠으니까 우리가 말이야, 예법이 있어요, 예법이. 우리 예법에 따라가지고 말이야, 예법에 따라서 이거 좀 상자를 정해보자. 그 예법이 뭔데? 연치. 나이가 예법이야, 인간들아. 자, 그래서 우리 나이를 가지고 상자를 한번 정해볼까요? 아이고,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허리가 굽었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가 희해졌네? 서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야, 내가 어린 시절에 말이야,
이런 날이 있었어 말이야. 근데 듣다 보니까 뭐야? 이 새끼들이 다 거짓말로 하네? 야, 낸들 못하겠냐? 라고 두꺼비가 내면심리 반응한 거죠. 끝이야. 비평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흐름이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핵심 사건은 뭡니까? 잔치를 했고 손님을 초대하는 상황에 서로 상자 아꼈다고 난리였고 지금 나이 가지고 서로 쌈박질하고 있는 그 상황. 됐어? 다 비평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런 캡처는 제가 좀 이따가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바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어쨌든 수업 느낌은 좀 잡았잖아. 바로 풀어볼까요? 봅시다. 나를 볼게요. 서대지의 비복들은 서대지를 잡으러 왔다는 말이 혼비백기선에 했다. 맞죠?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봐봐. 이게 지금 아마 나의 3번 장면, 나의 2번 장면 핵심이잖아.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미시적으로 발췌독을 해야 되실 수 있거든.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4번 볼게. 핵심 소재인 송사 발생했죠. 그리고 봐봐. 그 원인이 뭐다? 네가 권력자가 잘못해서라고 진짜 되게 상상하기 힘든 얘기를 했고 이게 아마 4번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게 4번 장면 이어지는 장면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안 나왔으니까 발췌독을 할 거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우리가 인물이라는 것을 자꾸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 이름보다는요 뭐냐면 그 인물의 전형적인 특성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사람의 외모가 간사해 보여. 그럼 간사한 짓을 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군인이야. 그럼 뭔가 되게 정신력이 있어 보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환자야. 그럼 되게 유약해 보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냐? 전형적 성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 외모가 간사한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정의롭다든지 군인인데 알고 보니까 얘가 되게 나약하다든지 환자인데 알고 보니까 얘가 되게 강인하다든지 이런 걸 개성적인 인물 또는 개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다시 전형적 성격 또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고 개성적 성격 또는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는 개념. 평면적 인물이 있고 입체적 인물이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그대로 가는 거야. 입체적 인물은 성격에 입체가 생겼으니까 성격이 뭐라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라는 말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면이라는 말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 개념화에서 이걸 배웠어야 돼.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1 때 다 배워놓고 또 막상 문제 풀 때는 못 쓰는 걸 보면은 개념화 공부도 뭔가 잘 안 된 느낌이야. 어쨌든 정리 한번 해드렸어요, 저는. 그럼 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서대지는 지금 부자죠. 그럼 여러분 잘 들어. 이거는 상식이야. 부자가 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속이나 증여. 두 번째, 수성가. 됐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보통 상속 증식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크게 시작이 상속 증여냐 자수성가냐야. 근데 잘 봐. 우리의 상식과 이 시절을 보면 보통 자수성가죠. 보통. 맞잖아. 농민층이 뭔 돈이 있었겠어. 평민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 근데 그 조선 후기의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자수성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쪽일 가능성이 큰데 다시 돌아갑시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돈 벌었대요? 나오네. 뭐라고? 조성이 전했대요. 그럼 뭐야 얘는? 상속이죠. 또 요 사이에 당나라 황제님께서 나한테 화급해줬다니까? 증여죠. 즉 자수성가야 상속증여야. 상속증여야. 그래 서대지라는 인물의 성격이 되게 우리 생각과는 달랐던 거고 특히 조선 후기의 전형성인 인물들과 달랐던 거죠. 조선 후기는 일반적으로 자수성가라니까. 왜? 상민이 농민이 자기 능력 가지고 돈을 번 거야. 근데 여기선 뭐라고요? 지문에서는? 그래, 여기 지문에서는 상속증여잖아. 됐어? 뭐가 틀렸다?
틀린 거 보이죠? 자손가 아니다. 상속증여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문항 설계인 거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냈어요. 여러분이 얻어 터질 수밖에 없게, 정말로. 우리 지금 스파링 하는 거잖아. 지금 얻어 터져. 지금 맞아서 존나 아파야 안 맞을 짓을 하겠지. 지금 맞았죠? 아프죠? 이제 맞지 맙시다. 제가 카운터 치는 것까지 알려줬으니까. 정답은 3번. 됐죠? 필기해요. 써. 자수성가 아니라고. 정리하면 상속증여는 자수성가냐? 상속증여라고. 됐죠? 예나 지금이나 진짜 문제 정말 잘 냈어. 그러니까 EBS가 참 이런 문제는 정말 좋아. 근데 그 뭐야, 댄덤이 하던가 이건 마탱이가 가가지고 좀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 진짜. 그런 문제 낸 사람. 질문 계속 봅시다. 31번. 기억 미음에 대한 것. 자신들이 서대지와 관계가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야. 그 당시에 부패 관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랬겠죠. 나한테 별로 관계도 안 좋고, 그런 이참에 돈 좀 뜯어내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마 서대주가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거든. 그래도 혹시 좀 불안하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런 말 했네. 그래서 상황에서 반응을 한 거고, 이렇게. 정답은 3번이죠. 왜? 봐봐.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들어. 잘 들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가르치신 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야, 너희 영어 신텍스라는 거 알지? 이게요, 외국 살다 온 애들은 이걸 굳이 안 해도 돼. 보편문법이 그냥 자동으로 돼요. 유니버설 레마가 그냥 돼. 근데 여러분이 완전 진짜 토박이 한국인이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신텍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법 배우는 이유가 이거야. 의미구조 명확히 잡아서 의미가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친구들의 특이 뭐냐면 문법 단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의미가 정확히 안 들어. 어렴풋이 와. 그러니까 쭉쭉 읽긴 읽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답 찍어. 그 학생들이 꼭 신텍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봐. 자신에게 송사를 건. 맞죠?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는 뭐야? 다람쥐죠. 그런 다람쥐의 성품과 그로 인해 다람쥐가 도적질을 당하게 된 거. 봐. 다람쥐가 도적질을 당했어요? 다람쥐가 도적질 당한 거야? 아니지. 지금 송사의 근거가 뭡니까? 송사의 주장, 근거. 서대쥐가 나의 재산을 도적질했어요. 이잖아요, 사실은. 됐어? 그런데 실제로는 보니까, 비평으로 보니까, 그리고 서대쥐의 항변을 보니까 이에 대한 반박을 했잖아, 지금. 됐니?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반박했어? 디귿 봐봐. 어떻게 반박했어? 고식지계가 뭐야? 하루 몰아 하루 살고 욜로라고, 욜로. 쉽게 얘기하면. 그럼 무슨 얘기야? 아니, 저 새끼는 도둑질할 재산도 없는 애가 무슨 도적질을 해요? 쟤는 도둑 맞을 재산도 없어요. 라고 반박했잖아. 됐어? 도적질을 당하게 된 원인이 아니라 도둑 맞을 재산도 없어요 라고 지금 서대주가 반박하는 파트잖아. 됐니? 그럼 정답 3번이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핏 보면 여기서 틀린 이유는 신텍스 구조가 안 나와서 그런 거고, 이 신텍스 사례가 아주 적절한 선지는 아니야. 근데 봐봐.
우리가 이렇게 문장 구조 잡고 품사 단위 잡으면 의미가 명확해진다니까요. 이 연습해주면 여러분 지금 영어에서 조금 레벨업이 한번 확 돼요. 그럼 봐봐. 우리가 수능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영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런 문장 구조 다 잡고 있냐? 절대 못 풀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레벨업 가는 과정에서 연습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국어도 똑같다니까. 내가 하는 이 필기를 시험장에서 다 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지, 이 사람들아. 그런데 내가 왜 하라고 하는 거야? 시간 부족할 거니까 안 할게요라고 하잖아. 아니, 시간이 부족하든 말든 하라고. 시간이 부족하든 말든 신텍스 구조 가지고 영어 의미 구조 정확히 잡는 연습하라고. 그러면 넥스트 레벨로 가면 그때는 시간이 확 줄어든다니까. 그러면 굳이 문장 구조 안 잡아도 영어 해석이 딱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이걸 100% 완벽하게 안 하더라도 정답 나오는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베끼세요, 이 사고 과정을. 오케이? 이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거야. 30번 가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내용. A는 다람쥐가 훔친 거고 B는 장 선생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송사 상황이잖아. 뭐 얘가 왜 뭘 훔쳐? A를 봅시다. A 봅시다. A 어디냐? 타인의 양미.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다람쥐의 송사 근거죠. 거짓말 일지를 하더라. 그래서 얘는 뭐야? 다람쥐의 송사 근거야. A는. B는 뭔데? B. 자차. 갈등 원인이죠. 그러니까 둘 다 갈등 원인이에요, 결국에는. 맞죠? 즉, 상석 안 주려고 한 거고 둘 다 지금 갈등 원인을 가지고 가의 갈등 원인과 나의 갈등 원인을 세팅해 놓은 거죠. 됐어? 다람쥐가 훔친 게 아니라 다람쥐가 훔침을 당했다고 얘기한 거고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된 거고 얘는 결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갈등 원인이 된 거지. 결정할 수 있으면 갈등이 해소됐겠죠. 됐어? 2번 선지. 형제들이 서대주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람쥐가 송사 근거로 주장하는 거라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B는요. 아니 경연의 결과지. 경연을 해놓으니 이런 애들 저런 애들 와가지고 서로 상석 갖겠다고 하고 있잖아. 3번. 서대지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람쥐가 송사한 근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맞겠죠. 서로 지금 상석 안겠다고 거짓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리하면 거짓말해서 그걸 근거로 상석 안겠어요 라고 주장한 거죠. 4번 선지. 다람쥐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해서 그게 송사가 됐잖아. 맞죠? 두 번째. 그래. 그 문제를 서로 상석 안 주려고 하니 해결은 어떻게 했어? 나이로 한 거잖아. 정답 4번 끝이네. 됐죠? 그러니까 비평 빡세게 잡고 나서 그 비평에 준거해서 작품 감상을 했으면 그냥 수월하게 보이는 느낌들이고 중간중간에 문항 설계 예를 들면 이런 거. 야 좋아. 서대주의 인물 성격 어떻게 돼? 부자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니? 이재용이니? 아니면 이병철이니? 뭐 이런 걸 물어본 거. 이병철도 생각해보니까 부자였는데. 정주영이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정주영이니? 이병철이니? 이런 걸 물어본 거죠. 예를. 정주영은 맨손으로 했고 이병철은 그래도 좀 집이 좀 잘 살았고 그런 얘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였어? 이병철이었던 거지. 원래 금수저였어 얘는. 이건이야. 이재용이라고. 아주 부럽죠? 33번 볼게요. A, B에 대한 설명. 자, A는 아까 첫 장면으로 어떤 장면이니까 알겠어. 나 공정하게 송사할게. 공정재판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잖아요. B는요. 지금 문제 해결이잖아. 문제 해결. 서로 상석을 안겠다고 하니 알겠어. 나이로 해결하자. 이거잖아. 그럼 봐. 공정재판할게요. 알아볼게요. 신중하다. 오케이. 1번 끝인데? 맞잖아. 반박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해법 제시죠. 예측 모르겠고. A지 A. 고사인용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 근데 확인을 한번 해보고 발췌독 1번, 5번, 정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갔을 겁니다. 이 느낌. 알겠죠?
잘 듣고 있죠, 여러분? 자,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해보세요. 다람쥐가 2번이나 서대지를 찾아와 사정한 것을 봐. 비평이 나와 있는 얘기잖아. 지금 보세요. 잘 봐. 비평을 왜 빡세게 잡았어야 되냐면 다람쥐가 서대지를 2번이나 왔어? 2번이나 왔잖아. 어디요? 첫 번째 봐. 한 번 이미 비밀무지 했지. 또 달라 그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아니 옛날에 한번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줬어요. 아 또 와. 그거 또 어떻게 줘? 됐니? 비평, 작품 그러면 보인다니까. 근데 그걸 못 잡으니까 헤매는 거죠. 됐니? 그리고 얘가 분홍이다 빈농이다 성격 제시한 거고. 2번 선지. 다람쥐가 서대주에게 구제를 거절당했다. 그러니까 봐봐. 와 정말 문제를 잘 낸 게 봐. 먼저 인물에 대한 세팅을 했죠. 그럼 당연히 거기서 사건 터지겠지. 사건 물어보는 거잖아. 송사라는 사건이 그래서 터졌음을. 너무나 깔끔하죠? 자, 다는 또 어떻게 해볼게. 야, 싸우지 마. 나이로 정해. 그럼 봐. 내가 얘기했지. 이게 기존사회 질서라니까? 맞잖아. 연장자 우대 유교 사상이잖아. 무슨 사회 변화된 사회상이야. 정답 3번이지. 됐죠? 4번 선지. 그래, 아까 서대지가 백호상군 비판하잖아. 또 얘네들이 초대를 하는데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됐니? 더군다나 초대를 해? 아, 쟤 때문에 눈치도 못 봐. 지금 무슨 얘기야? 지배층 비판하잖아요. 심지어 비평에도 나와 있고. 인물 성격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정답은 그럼 3번 끝이죠.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비평지문에 비평으로 팠어야 돼. 이거 언제 했어? 한 장 파이널에 다 있고 우리 수업에서 몇 번이나 했어요. 비평지문에 대해서. 자,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저 다시 잡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재수생은 재수생대로 기출문제를 의미 없이 소진을 해버렸어. 고3 때. 고3들은 고3 나름대로 수시한다고 내신한다고 7월을 다 날려서 1, 2, 3, 4, 5, 6, 7월을 다 날렸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 포함 고3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다 내려놔요. 시작이야. 한 장 파이널이야. 빨간 책이야. 원론서야. 이 세 가지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게 끝나야 그 다음 레벨이 있거든요. 그 다음 레벨은 제가 빨리빨리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 이제 강제로 할 거야. 잘 들어. 실전 연습해야 돼, 이제. 구평 쳐야 돼. 그러면 문제 원인이 보이고 해법이 보일 건데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선택 영역에서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수업에서 거의 안 다뤘기 때문에. 보충 영상수고 원론서 줘도 안 보잖아. 그래서 이거는 추석 때 한번 조질 거고 그 이후에 특강반을 지속을 할지 말지를 좀 볼 거예요. 구평 치고 나서. 근데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8주 계속 지속은 아니고 한 4주 정도 특강을 하든지 할 거야. 알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하시고 현재 시간 8시 4분이고요. 10분까지 쉴 거고 자, 하나 더 질문. 오늘 나눠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 더 질문 있죠.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은 지금 이 1회차도 상당히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5회차의 첫 번째 지문. 이게 지금 도량형 지문인데 이 도량형 지문이 출제 가능성 꽤 있어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빅데이터 정보 처리도 중요하거든. 그 두 지문인데 지금 여러분들 빅데이터 지문 풀라고 시간 줬습니까 혹시? 혹시 빅데이터 다 푼 사람 손? 아직 못 풀었다 손? 번쩍 들어 번쩍. 못 풀었다 손? 알겠습니다. 자, 이거 풉시다. 이거 10분 드릴게요. 그래서 휴식시간 포함해서 8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끊었다가 갈게요.